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 당국이요. 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10월 10일이죠. 이때까지 모든 수해 복구 작업을 끝내라 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때문에 수해 복구 작업에 한창이라고 하던데요. 자, 노동신문은 연일 수해 복구에 나선 주민들의 모습 그리고 김정은의 애민 행보를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체제 선전에 주력하고 있지만요. 자, 대표님 그 과정에서 네. 북한 체제가 가진 이 고질적인 문제가 좀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눈에는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만 보이는 거예요. 네. 주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군요. 이런 걸 보면서 지도자의 지시 없이는 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른바 자주성과 창조성이 억눌린 듯한 인민의 모습, 네. 이런 게 좀 비춰지고 있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11일 날 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함경도에 파견된 제1 수도당원 사단이 네. 복구 작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이렇게 일면에 보도를 했는데요. 이 수도당원 사단이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일 태풍 피해를 본 함경남도에서 정무국 확대 회의를 열고요. 그 자리에서 수도의 우수한 핵심 당원 12,000명을 함경남도에 급파할 네.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결심을 예. 했고 막 공개 사안도 보냈어요. 그러자마자 평양시 당위원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었고 당원 사단 조직 방안을 논의하고 복구 작업에 필요한 화물 자동차와 굴착기, 삽차 등 중기계와 작업 공구 자재들을 이제 함경도로 보냈습니다. 네. 자, 이런 모습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런 구호가 늘 북한 사회에 울려 퍼지고 있고, 그 구호 아래서 이렇게 장군님이 지시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얼른 이걸 뒤따르는 예. 이런 모습은 사실 북한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고 권력자가 지시하지 않으면 네. 조직적이든 개별적이든 구호 활동이나 복구 작업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인민은 자주성, 창조성이 없는 또는 억눌린 존재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뭐 그렇다면 북한 주민은 뭔가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말씀이죠. 네, 네. 일단 북한 사회의 지도 사상이라고 해서 주체 예. 사상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늘 강조하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제 철학적 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주적 입장, 뭐 창조적 방법, 이런 걸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없으면 수해 복구도 과연 못하는 또는 네.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이것을 과연 인민의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주체 사상의 정신과 주체 사상의 정신에 맞는 것이냐, 네. 어쩌면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라는 거죠. 또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주체적 인간은 이제 최고 권력자 한 사람, 주민들은 음.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풍이라든가 장마로 피해가 일단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먼저고, 네. 그다음 두 번째, 그게 좀 어려우면 태풍이나 장마로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재난 담당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부서가 그걸 네. 맡아서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또 책임 있게 해결하면 그만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하면 되는 네. 것인데 지금처럼 막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일이 지시하는 네. 이런 식의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피해를 해결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인민의 자주성이라든가 창조성을 강조하는 북한 사회의 지도 사상에 맞느냐, 오히려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군요. 자, 그런 상황이 어쨌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수해를 복구하는 이 당국에 불만을 가진 그런 군인들이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네. 9월 15일 밤 매우 구체적으로 네, 강원도 그러네요. 이천군에 파견된 5군단 산하의 사관대대 참모장, 네. 중좌 계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참모장하고 사회건설지휘부로 파견돼 내려온 건설관리국 여단의 후방부 여단장, 이 둘이 네. 이제 어쨌든 책임자급들이니까 예. 서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술자리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참모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우리나라는 해마다 큰 물에 허물어진 집,
공장, 도로를 복구하면서도 왜 치산치수, 그러니까 물이라든가 산을 네. 관리를 잘하면 이게 안 일어날 텐데 그렇죠. 그런 만년대계 사업에 힘을 안 넣는 것이냐. 맨날 인민군대만 돌격앞으로 하면서 군인들을 배불리 먹이지도 않고 혹사시키니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끝장날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뭐 군 간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그렇죠. 거네요. 참모장이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하기 훈련이 보통 7월에서 9월에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최고 사령관이 이제 딱 지시하니까 지금 훈련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그러네요. 이거 지금 피해 복구하느라고 예. 집 고치고 뭐 도로 닦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을 참모장이 터뜨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단장이 그걸 맞받아 줬는데 당에서는 말로만 다 해먹는다. 네. 선전하고 명령하면 우리는 군인이든 인민이든 모두 돌격자가 돼서 못 먹으면서도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개고생을 한다. 불쌍하다. 이제 이렇게 아. 맞장구를 쳤다는 거예요. 이제 아.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국의 불만을 가진 인민과 군인이 적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네, 한국에서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그냥 어쩌면 넘어갔을 텐데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문제가 결국 아. 됐습니다. 왜냐 북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당과 지도자의 노선과 정책에 네. 이만큼이라도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반당 또는 반혁명 예. 또는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이 부족한 반혁명 분자로 낙인이 찍히게 네.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겠죠. 예. 자, 근데 또 하나 그냥 둘이만 주고받았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네. 그 술자리에서 벌어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그 지휘부 천막 안에 음식을 날라주던 사회 통계원 20대 여성이라고 예. 합니다. 그걸 엿들은 거예요. 아, 그랬군요. 이 통계원이 네. 이제 신고 정신이 투철했나 봐요. 아. 강원도 이제 군민 피해 복구 음. 지휘부에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다 알린 네. 거죠. 그래서 이틀 후에 17일 오전에 군민과 지역 주민 3,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네.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참모장과 여단장은 당 정책을 헐뜯고 그다음에 군과 인민의 전진에 저해를 주는 반당적 행위를 한 인물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체포가 됐고요. 여단장은 국가 보위성에 넘겨졌고요. 참모장은 군 보위국 옛날 보위사령부라고 네. 하네요. 여기에 호송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 모두 처벌을 피해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래 생각이 보이네요. 네. 드는데요. 자,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사건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을 거고요. 군대 내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네. 체제에 대한 불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나 맞는 예. 정당한 불만이었는데 이런 체제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잡아다가 네.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체포했으니까요. 이제 군 간부들 중에는 당연히 이 혁명적 우리 이 당군에서 어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나 이렇게 이제 비난의 네. 목소리 당연히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저 사람들이 했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지 네. 않느냐 이렇게 동요하는 군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수해 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인데 또 어떤 문제들이 더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점은 네. 이제 인민 정권이 아니라 군사 정권이 아니냐. 최고 지도자가 인민을 늘 우선시하고 인민을 네.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군인 또는 자기 권력을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초에 이제 큰 물 피해를 입은 황해도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네. 국무위원장의 예비 양곡도 지원하고 또 은파군 농장마을 한 800여 세대에 새 살림집을 지어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가지고 한 달 만에 집을 지었어요. 네.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요. 그리고 복구 현장을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건설장 전역이 들썩이고 군대 맛이 나게 화선식으로 선동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불과 30여일 만에 이 같은 선경마을의 자태가 드러난 것은 자기 당에 대한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우리 인민군대만이 네.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찬사를 그렇군요. 보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집 한 800채 정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모르겠어요. 북한 사회에서는 어떨지 네. 모르겠지만 보통 다 외부의 나라들 내에서 이 800채 네. 짓는 것을
군대까지 나서서 나라를 지키는 군대까지 나서서 네.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죠. 지어야 될 일인가 싶어요. 건설사가 보통은 짓죠. 그렇죠. 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작은 규모의 건설 사업마저도 인민이 군에 의존해야만 되는 현실. 그만큼 인민 네. 경제가 취약하다는 사실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해 왔다 강조를 네.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최고 지도자는 물론 권한이 강력할지 모릅니다. 네. 또 군대와 당은 여전히 뭔가 있을지 몰라요. 예. 역량이 뛰어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인민은 늘 최고 지도자나 군대에 의존해야만 되는 맨 마지막 순번. 인민의 고통스럽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집 800채도 짓기가 어려운 처지로 전락해버리고만 이 현실. 어쩌면 이것을 정면에서 보여준 모습이 아닐까. 네. 근데 김정은 최고 지도자는 그것도 모른 채 늘 자기 자랑, 늘 네. 군대 자랑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인민보다는 이 지도자 그리고 군대를 중시하는 체제라는 말씀인데 네. 자, 세 번째 문제점은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는 네. 어떤 경제 건설을 하든 또는 건설 사업을 하든 네. 이 노동력을 위주로 하는 후진국형 경제 건설 체제라는 것이 예. 또 이번 수해복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형 경제 건설 방식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정신 노동이나 지식 이런 것을 주로 쓰고 네. 노동력 이렇게 막 힘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은 주로 네. 기계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북한은 사실 이 기계가 담당해야 될 노동을 거의 사람이 인민의 육체로 담당을 하고 있는 후진국형 경제건설 방식을 여전히 이번 현재도 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례로 노동신문이 9월 12일 날 함경북도 태풍 피해 현장으로 보내는 네. 이제 중요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다리를 이제 강에다 임시 다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함경남도 단천시 북천에 이제 그 임시 다리를 설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사진도 같이 실렸어요. 거기에 어떤 사진이 담겨 있냐면 예. 수십 명의 남녀가 아무런 장비 없이 진짜 맨손하고 밧줄로 다리를 막 물 위에 어거지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정도 강폭의 다리는 그냥 부교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에 뜨는 네. 다리에 재료가 있어요. 건축 자재인데 이 부교 몇 개 하고 지게차만 있으면 그냥 사람 몇 명 필요 없어요. 기계와 그 부교 장비로 네. 그냥 쉽게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최신 건설 네. 장비도 사실 동원할 필요조차 없어요. 근데 북한에서 이번에 사진에 보여준 건 그야말로 맨몸으로 정면에서 돌파전을 벌이고 있는 힘겹게 노동하는 인민의 모습이 찍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뒤떨어진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네. 힘겨워하는 인민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슬픈 광경이 사진에 네. 담긴 것이죠. 그러니까 3대에 걸친 백두혈통 75년 통치의 결과가 이런 거였다는 거.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북한 당국은 이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신문에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사회의 네. 비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인데 8차 당대회로 미뤄진 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아무래도 좀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는 어떤 문제가 또 드러났나요? 네, 사실 이번 수해를 통해서 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자연재해 대책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매해 네. 북한은 사실 큰 물피해가 나고 있지만 강수량이 한국보다도 훨씬 적은데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나무가 없는 산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산에 나무 심는 장기적인 정책 필요한 거고 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도 댐과 하천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하천 관리 정책이나 시설도 필요할 거고 네. 그다음에 재난 방지 및 복구 전문 기구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군님이 아무리 설칠 필요 없이 이 재난 기구가 다 모든 걸 해결할 네.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그 재난 기구에게 방제 및 복구 작업에 필요한 네. 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 다 갖추게 해야 됩니다. 군만 그거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모든 문제를 주민들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면 북한이 아무리 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뭐 경제강국 만들겠다고 해도 다 그것은 헛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현실을 바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민들도 네. 풍요롭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 사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과감히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러려면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국제사회의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내 그런 기술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능력이 안 되는데 혼자만 자립해서 뭔가 해보겠다. 네. 70년간 해봤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새로운 노선을 도입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년에 얘기하고 있는 8차 당대회 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다시 세운다고 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수해 피해를 입고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인민들, 북한의 주민들이 또 함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좀 대처 방안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수해 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체제의 문제점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